네, 이한주택 TV입니다. 9월 26일부로 세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 광역시들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도 조정지역이 해제됐고요. 마지막 남은 조정지역이었죠. 대구에서도. 근데 이거를 지금 경기나 부동산 흐름을 보면 좋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성구도 빠지는구나. 해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해제라는 소식이 굿뉴스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대구 수성구 파동에 올라온 경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을 보면서 이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가 뭐 올해만 봐도 대부분 다 빠지고 있었죠. 빠지고 있었고, 수성구도 당연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달서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달서구, 서구, 중구 이쪽이 많이 빠졌고, 수성구도 만만치 않게 빠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보려고 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뭐 2.2% 정도가 빠졌어요.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20평대에서 40평대 가장 나머지 평수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요. 20평대 미만이라든지 50평 큰 평수는 없고, 자, 20평 소형 평수랑 중형 평수 위주로 파동이 위치되고 있는데, 이 가격 동안 한 2.2% 정도 빠졌다. 그래서 평당가는 1211만원 정도가 지금 형성돼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상동이 많이 빠졌고요. 지산동도 빠졌고요. 법물동도 빠졌고 두산동도 빠졌다. 주변 인근 시세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물건은 요 수성못 코롱 하늘채 아파트예요. 그래서 바로 수성못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대중교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있어요. 지산역이 이만큼 멀리 있습니다. 이만큼 멀리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참 애매한 위치가 어떻게 보면 비록 수성구에 포함되어 있지만 파동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인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또 학교도 이 근변에는 없고요. 주변에는 없고, 여기 다리를 건너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구 하늘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위치가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재건축되는 것처럼 수성구 코롱 하늘채 아파트 여기도 밀고 다시 지은 지역이죠. 그래서 2010년도 5월에 보면 이제 펜스 쳐놓고 있고요. 13년도 한참 올라가고 있죠. 14년도에는 입주가 다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입주 물량을 보면 제일 중요하죠. 입주 물량. 내년에 뭐 박살납니다. 내년에 분양 추정 물량까지 해서 8,000세대 있고요. 2026년까지 쭉쭉 있습니다. 수성구도. 게다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파동에 제일 많아요. 파동에 거의 3,600세대 가까이가 파동에 지어지고, 그리고 범어동 요렇게, 그다음 만촌동. 만촌 범어는 오케이. 뭐 입지 오케이. 교통 오케이. 뭐 학군 오케이. 이렇게 되고, 파동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뒤처지는 상황에서도 입주 물량이 넘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3,553세대 있고요. 자, 대부분이 2, 30평 소형 평수랑 3, 40평 중형 평수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새로 지은 코롱 뭐 하늘채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바로 옆에도 새로 짓고, 바로 옆 밑에도 새로 짓고, 그 밑에도 새로 짓고. 보세요.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셀 400세대, 뭐 포레스트 스위첸 760세대,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샵 거의 또 1000세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수성 센트레빌 어반폴에 310세대, 해모로 하이엔 580세대, 재건축도 있고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이게 5월달 뉴스입니다. 5월달 뉴스인데,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통하는 수성구 내에서도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자, 대구시 전체를 놓고 중심부와 외곽 지역으로 분양 성적이 나뉘었지만, 부동산 시장 경직 후에 동 단위와 작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청약 한파를 실감하고 있다. 경쟁률이 뭐 0.1이다.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지역이 여기가 파동 지역입니다. 게다가 재건축 예정 지역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입지적으로도 조금 딸리고요. 자, 교통 여건도 조금 딸리고요. 교육 여건도 딸립니다. 비록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 밀고 새로 짓고 밀고 새로 짓고 해서 예전보다의 컨디션들이 좋아졌겠지만 다른 이렇게 수성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성구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 쌓이고 있고 가격은 빠지고 전세 물량도 빠졌다가 다시 쌓이고 있고 가격도 빠지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죠.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도 마찬가지고 물량은 쌓이고 가격은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다가 뭐가 더 있다 했고 입주 물량도 넘쳐요. 입주 물량 넘쳐요. 지금도 미분양이 속출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상황의 근래에서도. 전체 거래량 보면 거래량도 뭐 거의 이때까지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5년 이래에 이런 거래량을 보여준 적이 없죠. 수성구도. 근데 이게 더 빠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바닥으로 간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누산동도 없고 상동도 없고 파동도 없고 지산동에 조금 있고 지산동 범물동 같은 경우 이만큼 크게 지하철을 끼고 학원가도 끼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 정도니까요. 말 다 했죠, 그죠? 게다가 여기 제가 학교 위치가 진짜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밑에 지역도 있고 해서 와 이렇게 하면 몇천 세대가 지어지는데 이 안쪽으로 이 구역 내로 학교가 없어요. 지금 학교가 없어요. 그럼 이 다 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또 문제라고 보고 학교 주변이 사진을 보면 이래요. 횡단보도도 보면 이렇게 딱 다리 건너가지고 코너 쪽에 횡단보도 위치하고 있고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코너에서 좀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 다니기도 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로가를 따라서 이렇게 만큼 가야 되니까요. 이런 불편함도 좀 따른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는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건 올라온 거 볼게요. 이미 경매는 끝났습니다만 제가 아까 제목을 이랬잖아요.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냐? 라는 제목을 했는데 가격적이나 입지적인 거 이외에 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면 1차가 2022년 7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7월 11일 날 진행이 됐고 그때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7천이었는데 당연히 뭐 이때도 가격이 내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유찰이 됐고요. 2차가 8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약 4억 원, 3억 9,900이었는데도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3차가 9월 23일 날 2억 7,930만 원. 거의 반값이 형성됐고 최소 보증금은 2,793만 원. 했는데 요 물건에서 공부할 게 있습니다. 공부할 게 뭐냐면 뭐 요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임대로 관련돼 가지고 법인 대 법인 간 이 소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임대로 관련돼 가지고 소가 진행됐었고 근데 이제 2차가 유찰되고 나서 법원이 강제 경매를 요청한 채권자에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자, 채권자 우선 매수를 할 거냐 하는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거든요. 하고 실질적으로 8월 18일 날 강제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잉여 가격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체크하고 가면 내가 헛걸음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헛걸음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괜한 내가 생각하는 가격 최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보다 채권자 우선 매수 가격이 높다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취하될 가능성이 적지 않죠. 적지 않아요. 자, 봅시다. 채권자 매수 신청을 했는데요.
자, 강제 경매를 요청했던 법인이 2022년 8월 18일 날 매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리고 가격도 적어놔요. 3억 1,500만 원. 이 말이 뭐냐면 이 가격 밑으로 적어봐야 그 낙찰을 받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갑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도 있고 채권자 우선 매수도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50%를 가지고 있고 50%가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적어가면서 하죠. A인 내가 50%를 지니고 있고 B가 50%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 50%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죠.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여기 이제 경매에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찰해서 막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요. 만약에 50% 가격이 뭐 5천만 원이었는데 계산하기 쉽게 최고가로 낙찰 받은 사람이 7천만 원을 적었어. 7천만 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공유자가 이 나머지 50% 내에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데 가격이 얼마가 돼요? 이거 최고가로 가져와야 돼요. 최고가로.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오셨습니까? 법원에서 묻고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본인께서 A한테 묻죠. A한테 이렇게 7천에 이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네가 가져갈래?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 경매가 다 진행되고 나서 이렇게 낙찰된 가격에 먼저 그냥 선순위로 그러면 이 가격에 네가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는 최고가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제 황되는 거죠.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짓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또 비슷합니다. 근데 채권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어요. 법원 경매는 잉여주의가 원칙입니다. 잉여주의가 원칙인데 남는 게 없으면 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찰 돼가지고 실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져갈 게 없다 그러면 이 경매는 취소시켜요. 받아갈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해봐야 뭐 진행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채권자한테 본인이 먼저 입찰을 할래? 먼저 가격 적고 사고 싶은 가격 적어가지고 입찰 들어와. 그러면 받아줄게. 그러면 경매 계속 진행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02조의 내용은 남을 가망성이 없을 경우에 경매는 취소한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게 없겠다라고 인정할 때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매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네가 남을 게 없어서 경매는 취소되니까 네가 먼저 신청할래?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보증금 걸고 저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채권자 매수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경매가 취소 전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금 걸고 내가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하겠다. 의사를 밝히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경매 법정에서 취소를 했어. 그러면 항고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 기간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다시 재진행했죠? 하면 재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를 걸어야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최소 입찰 가격의 이제 10% 근데 대금을 안 낸 경우에는 20% 이렇게 올라가지만 보통 10%를 내잖아요. 그 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냅니다. 최저 매각 가격하고 매수 신청 금액의 차액을 내는 거예요. 자, 경매를 신청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1,500에 내가 매수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 거예요. 근데 경매 진행하는 최저 가격은 2억 7,93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3,570만 원. 자, 그래서 이 3,570만 원을 보증으로 제공을 하고 내가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들어가 봐야 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을 적어야
적어야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이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가격이 확정된 걸 보고 낙찰이 되고 확정된 금액을 보고 그걸 보고 내 나머지 지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우선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고, 채권자 우선 매수는 이래 가다가는 경매가 취소가 되니까 내가 최소한의 금액을 이제 거는 거죠. 입찰 금액을 적었는데 이 금액보다 밑에 적으면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내가 적은 가격으로 가져가는 거고, 채권자가 적은 가격보다 높게 갖게 되면 내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해서 입찰을 했지만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채권자가 남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낙찰을 못 받아도 덕분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남는 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랑 채권자 우선 매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고 궁금한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3억 1,500만 원 똑같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적으면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이 이 물건을 가져가고 싶으면 최소한 3억 1,500원을 적어야 채권자 우선 매수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아갈 수 있고, 아니면 채권자 우선 매수한 사람이 저 매수 신청한 금액으로 3억 1,500원으로 500만 원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3억 1,500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 금액도 좀 부담돼. 이렇게 자꾸 가격이 떨어지고 입지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머지 또 입주 물량도 넘친다고 하는데 저 가격도 솔직히 좀 안전마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3억 정도는 적어볼까? 라고 생각했었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최소 가격이 3억 1,500이다 보니까 낙찰은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굳이 발품을 팔아서 경매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성목 고롱 하늘채도 가격 흐름은 이랬어요. 이때 매물 한참 확 빠질 때 가격이 좀 올랐다. 근데 이 대단한 거래량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뒤로 이제 가격 쭉 다운되고 매물은 쌓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전세가 거의 없어요. 전세가.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상단가, 하한가, 하위 가격이랑 뭐 상위 가격이랑 차이가 거의 없는 그래프 자체는 물량이 거의 없다,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 실거주에 대한 요구들이 적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팔기 힘들겠죠. 팔기 힘들고 가격 떨어지고 있고 입지 딸리고 입주 물량 많고, 그 상황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경매 물건에서 배우는 게 채권자 우선 매수권이다 라는 것까지 하면 보통은 이렇게 거르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을 더 보면 평수는 많습니다. 평수는 많고 타입도 많은데 가격 형성은 뭐 실거래가는 5억 4천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때 약간의 거래가 있은 뒤로 그 뒤로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호가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 이 가격의 거래는 힘들 것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2021년 11월 8일 마지막 거래된 게 5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9층 꼭대기층이네요. 19층 꼭대기층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AI가 바라보는 적정 호가는 지금 기준으로 한 4억 9천 정도, 4억 9천 정도인데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2026년도까지 수성구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파동 같은 경우에 파동의 입주 물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 여건은 당분간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 여건이라든지 교육 환경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빠진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변의 도로가 출퇴근 시간 아니라 좀 막히는 시간이 상당한 정체가 계속되는 정체 유발 지역이기도 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저도 좋은 점수를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비록 뭐 해제가 됐다는 말이 좋게 호재로도 여길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제가 됐다는 말은 이제 수성구도 빠졌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되고, 파동이 가격 상승이 있으려면 지금보다 한참 더 오랜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지금은 그냥 급매물이라든지 실제 수요를 또 그쪽으로 가져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들도 미분양권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뭐 정체되고 있는 매물들도 많이 쌓여 있고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하고, 특히나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채권자 매수
신청을 했던 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격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 헛걸음 하시지 말라고 오늘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파동 좀 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여건이 더 나아지는 환경에 놓일 때가 언젠지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